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좀 중간에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거긴 한데, 이제 질문 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영상입니다. 뭐 공부용 영상이긴 한데, 그냥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프로그램 당연히 매수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그래도 매도가 안 나오는 것도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묶어가지고 오늘 안철수 관련주 슈팅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김기현 관련주랑 안철수 관련주가 있죠. 근데 안철수 관련주가 결국 이제 정치 테마에선 시장에서 메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런 보통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보통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주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주축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웬만한 저 프로그램 매수 매도 찍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량주가 아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세력주, 테마주 거기서 프로그램 매수가 찍히는 것들은 거의 한 10종목 중에 한 8, 9종목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세력주, 테마주는 이제 뭐 시총이 큰 바이오주라던가 조금 번외 케이스 몇 개 빼고서 시총이 막 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관 애인들이 좀 매수를 해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 몇 개 빼고서는 웬만해서 세력주 테마주에서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이 단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내용은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는 것도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프로그램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때 매매하기 가장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대놓고 미친 듯이 매수할 때. 이 경우는 저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종목을 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세력주 테마주에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하면은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도 그 뒤에 또 매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일관적으로 그냥 방향 하나 정해두고 원웨이라고 하죠. 원웨이로 그냥 쭉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쭉 원웨이로 갔다가 매수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반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해서. 그래서 방향 하나 정해놓고 쭉 매수를 하는 날, 뭐 이런 날은 보통 이제 뭐 쇼커버링일 때가 있고, 혹은 그냥 외국계 거래원이랑 같이 힘 합쳐가지고 오늘 이 종목 그냥 대놓고 힘 주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그냥 미친 듯이 매수를 하겠죠. 이런 날은 그냥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계속 들어와요. 그냥 뭐 처음에 아까 전에 봤는데 1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0억이고 조금 있다 보니까 80억대 있고 있다 보니까 200억대 있고 300억, 400억, 500억. 그리고 물론 보실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시총 대비해서 혹은 오늘 거래대금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한 게 좋습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시총 대비해서 강하면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방향 하나 정해두고 원웨이로 매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왜?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하루 종일 매도하는 경우가 보통은 기준봉 프로그램으로 갖다 막 세력주예요. 수급주가 아니라 막 해가지고 그 전날 막 몇백억씩 사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막 당일 막 상한가 보내는 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갭 뜨고 이날 뭐 한 300억 샀으면은 그 다음날 막 이 종목이 막 힘을 더 주기 애매한 종목이야. 그러면은 그냥 시가부터 갭 뜨고 막 하루 종일 계속 팔아요. 뭐 이 종목이 그냥 미친듯이 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차트 자리가 엄청 높으면은 진짜 죽어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300억 샀는데 다음날 막 500억, 막 700억 파는 경우도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물론 이 금액은 예시긴 하지만
그 전날 산 금액 모든 그 금액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밑에서 산 외국인도 팔 수도 있는 거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차트 자리가 높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파는 경우가 나온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뭐 기준봉 만들고 하면은 이 전날 프로그램 막 매수 매도하면서 돈 좀 썼어. 그럼 다음날 갭 뜨고 하면은 여기서 막 팔아 제끼는 거죠. 얘는 어차피 이 전날 시가부터 좀 프로그램 매수 매도하면은 뭐 가격, 매수한 가격 구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갭 뜨고 하면은 막 파는 케이스. 보통 이렇게 매도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저는 이거랑 이거를 좋아합니다. 1A로 쭉 매수하는 케이스는 당연히 캐치를 하면은 얘 오늘 금액도 많이 사고 엄청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얘네 매수했다가 매수해놓고 지들 끌어올리고 매도하면은 주가 밀리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얘네 외국인들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그 로직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단타 치고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케이스도 나쁘진 않다. 매매할 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올 때 보통 일정 호가를 보면은 여기에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매수 호가겠죠. 아니, 매도 호가죠. 매도 호가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 호가예요. 매수 호가는 별로 필요가 없고, 매도 호가에 보통 매물 벽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 한 30억? 30억 정도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종목마다 뭐 이제 시총 따라 뭐 아니면 호가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대충 한 30억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고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개인들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위에 바로 윗호가에 어떤 종목이 막 50억, 100억 큰 매물 호가가 있어요. 저항벽이.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저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저거 어떻게 뚫냐? 포기하게 돼요. 보고서. 왜? 저 벽이 너무 단단해. 저거 너무 튼튼해 보여. 강철로 만든 벽 같아. 저거 어떻게 뚫어? 막 30억, 50억, 100억이 걸려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개인은 보고서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런 벽을 뚫어주는 케이스,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외국인 프로그램이 뚫어줍니다. 그래서 전 좋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당일 시장가 주도 매매를 돈 많으신 분들이 좀, 돈 많으신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미수까지 쓰면서 데이 매매에다 좀 올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 막 20억, 50억 이런 벽도 개인이 뚫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한 뭐 5년, 7년 전만 해도 정말 드물었는데, 요즘은 미수 써가지고 그냥 위에 있는 벽 같은 경우 자기가 여기 밑에서 좀 사고서 그냥 요거 좀 눈치 보다가 분위기 보다가 뭐 프로그램 매수든 아니면은 자신이 그냥 돈으로 갖다가 지르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일정 금액, 누가 5억만 질러주면 내가 그거에다가 시장가 매수로 한 10억, 20억 질러가지고 벽 돌파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세 들어올 때 나도 시장가로 질러버려가지고 이 벽 치워버리고 여기 위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프로그램 보고 있다 보면은 슬쩍슬쩍 사요. 슬쩍슬쩍 툭툭 칩니다. 매수 벽을 매도 벽을 툭툭 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확 치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거 자체가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요 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한 부류예요. 단타, 정말 극단타, 초단타 느낌으로 여기서 좀 사고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한 번씩 건드려요. 프로그램으로 뭐 한 1억, 3억, 5억, 뭐 한 2억, 1억, 뭐 5천만 원 사다가 갑자기 큰 돈으로 여기 한 이 매물 벽이랑 그 위에 호가까지 치워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거 보고 있다가 개인들이 야, 저거 누가 큰 돈 들어온다, 치워준다 하면서 시장가 매수를 막 지르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귀신처럼 여기서 팔아요. 귀신처럼 팔아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이런 큰 저항을 뚫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좀 짜잘짜잘한 그 호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막 돈이랑 뭐 세력이 또 힘 주는 것도 있겠지만 훨씬 거기서는 좀 부담이 덜하단 말이에요. 큰 벽을 치워줬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장애물들은 이제 뭐 세력이 치우든 뭐 저 알아서 개인들이 뭐 매수세로 뚫든 하면서 그렇게 막 점프하고 막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도 지들이 뚫어주고서 그 위에서 자기들이 힘 썼으니까 매도한다는데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들 주가 올리기도 더 편하고 자기들 물량 걷어가주기도 하고 엄청 좋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난이도 있게 설명을 드린 건지 아니면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신다고 하시길래 자 보면은 제가 요거 아침에 이제 매매 포인트로 갖다 설명드렸던 거 있죠. 요 영상에서 처음에 말한 거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는 것도 매수가 이어지는 건 당연히 매매 포인트겠죠. 뭐 크게 매수하고 시장가로 돈 주식에서 가장 호재는 큰 시장가로 누군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 크게 원웨이로 갖다 사주는 거는 누가 봐도 매매하기 편하겠죠. 그거랑 별개로 매수가 아닌데 매도가 안 나오는 것도 매매 포인트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아침에 일단 한 3억 정도부터 해서 보시면은 한 10억 9시 10분 여기네요. 9시 10분 여기서 일단 뭐 한 10억 정도. 근데 금액이 크지가 않죠. 금액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얘가 뭐 진짜 뭐 50억씩 막 계속 시장가로 팔아 제낀 것도 아니고 좀 짤짤짤짤하게 팔아요. 막 5천, 3천, 1억. 이 종목은 특히 이제 호가 엄청 탄탄합니다. 6만원, 7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정도는 팔 수 있어요. 이것도 항상 종목별로 다릅니다. 거래대금이 하루 해서 10억, 20억, 100억 밖에 안 터지는 종목에서 10억을 팔면 얼마예요? 하루에 거래대금 하루 종일 했는데 100억 밖에 안 터지는 정말 잡주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에서 10억을 팔아. 그럼 그날 거래대금 10분의 1을 얘네가 판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큰 거죠. 하지만 얘는 거래대금 오늘 마감 어떻게 됐죠? 5천억. 5천억 터지는 종목에서 10억. 물론 이 당시에는 보고서 야 이거 5천억은 마감하고 터진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최근에 터졌던 대금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는 1천억, 2천억씩은 터져요. 그러면 2천억 잡고서도 뭐 2천억이든 3천억이든 잡고서도 10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이러죠. 그래서 한 10억 뭐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매도가 나왔다가 자, 여기서 증가를 안 한다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또 한 좀 매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9시 20분. 자, 근데 9시 20분이면 여기겠죠. 9시 20분. 자, 9시 20분인데 얘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예요? 7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준 자리입니다. 돌파를 이미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리고 고가, 차트가 엄청 신고가죠. 신고가의 장점이자 단점. 장점은 앞에 매물이 없다. 앞에서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 뭐 매물대 저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앞에서 나올 게 없어. 대신에 이젠 치킨 게임이야. 들고 있는 사람, 이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은 100중 99명, 95명은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팔까를 눈치 보고 있겠죠. 그리고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 준 자리에서 무너지지가 않아, 프로그램이. 얘 같은 경우 저도 중간중간 관심 테마에서 얘가 프로그램이 매수 주체가 돼서 주가를 막 견인하고 얘 지금 주가 상승을 프로그램이 온전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 세력이 베이스, 세력 기반에다가 프로그램이 서포트를 해준 모습입니다. 세력주고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까지는 세력주고 세력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슬쩍슬쩍 하루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도움을 준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해먹으려고 같이 숟가락 얹은 거죠. 하루에 20억이든 70억이든 뭐 100억이든
거래대금 뭐 5천억 터지는데 거래대금 이 시장가 매수 100억, 아니 시장가 매수는 아니지만 100억 매수가 클까요? 주가에 영향을 막 상한가 만들 정도로 금액이 큰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주축이고 프로그램이 그냥 자기들 숟가락 얹어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먹자 이거예요. 이거 베이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요 정도 시총에서 별로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 10억, 20억 이런 거는 별로 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7만원을 돌파를 했는데 얘가 차트 자리가 높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얘는 이제 갈림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광기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전부터 AI 쪽도 광기 구간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통점이 지금 다 신고가죠.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항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아까 전에 자, 이런 높은 자리에서 얘네가 오늘 그냥 망가질라면은 주가 그냥 이제 뭐 수익 차익 실현하자, 우리 올릴 만큼 올렸어, 외국인이든 뭐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프로그램이 주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매수세든 매도세든. 근데 얘네가 오늘 밀어버릴 생각이라면은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 와장창 쏟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운드 피겨도 돌파를 해놨고 돌파를 했으면은 이제 가던가 밑으로 밀리던가 해야 되는데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슬쩍 나왔지만 큰 물량이 안 나오고 버티기 시작해요. 안 팔려, 안 밀어. 20억 15억 갔다가 10억까지 매수했다가 다시 20억 정도까지 팔았다가 다시 사. 9시 이렇게 하면서, 즉 일정 구간에서 주가는 계속 슬슬슬 올라가는데 프로그램이 크게 매도를 안 하죠. 처음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매도를 좀 더 하긴 했어요. 근데 매도했다가 조금 매수하고 조금 매도하고 조금 매수하고 조금 매도하고 조금 매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매도하는데 주가는 천천히 올라와요. 즉 얘네들은 지금 시장가로 뭐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물량이 많게 팔아 제끼는 그런 액션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물량도 나오지도 않죠. 그냥 10억 20억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좀 뱉나? 75,000원 75,000원 구간, 여기서 75,000원을 누가 다른 사람이 돌파를 시켰나봐요. 프로그램이 안 사고. 그래서 75,000원 구간에서 좀 눈치 보다가 그 전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한 8억 정도 팔았거든요. 누가 돌파를 시키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서포트하면서 팔았던 것도 다시 쓱쓱쓱 사면서 매수하고 쭉 진행되고, 주가가 지금 보면은 가장 크게 오른 게 10시 5분부터 10시 13분이거든요. 지금 요 구간이에요. 10시 5분부터 10시 13분 요 사이인데 순매수 금액이 그렇게 변화가 없죠. 순매수 금액이 5분쯤에는 17억, 그 다음에 13분에는 27억, 마이너스 1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안 주가가 10%가 올랐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옵니다.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죠. 분명히 10억이란 정도. 근데 여기 거래대금 얼마일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막 하나에 5만, 8만, 9만, 10만인데 요 구간 시간대 동안 10억밖에 안 팔았어요. 즉 얘네는 오늘 그렇게 크게 매도할 생각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즉 얘가 오늘 주가가 오르면은 외국인 외 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매도가. 왜냐면은 프로그램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단타 성향입니다. 단타 성향.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돌파할 때도 매수해주고 돌파시키면 매도를 하는 게 그 케이스예요. 단타 성향.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수하고 매도하고는 조금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대신에 주가가 분명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보내는 거죠. 매도를 안 내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면 얘네는 당연히 더 신나게 팔거든요. 근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를 때 뭐 한 10억 정도? 이
종목별 투자자라는 게 엄청 이제 보면은 좀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얘네가 오늘 결국에는 보합으로 끝났죠. 3억 정도인데 외국인이 이게 뭐 프로그램 매수는 8억 찍혀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매수하고 매도하는 주체 거래원이 한 개가 아닙니다. 외국계 A, B, C가 있을 수 있겠죠. 걔네들이 어디 A는 계속 매도를 할 수도 있고 B는 미친듯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C는 매수했다 매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마무리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 거래원까지 합쳐가지고 얼추 계산을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제 56억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가 안 나왔잖아요. 결국 뭐가 됐든 장중에 뭐 프로그램 아까 전에 매도했다가 뭐 아까 전에는 또 그것도 있었죠. 이거 마이너스 한 70억까지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가관이에요. 10시 38분이네요. 요쯤 여기쯤 이제 제일 많이 팔았을 때죠. 최저점이 70억입니다. 최저점이에요. 순매수 금액이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즉 끌어올리고 슈팅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팔아가지고 70억 됐는데 요거에서 포인트, 이래서 포인트 그 프로그램을 좀 계속 봐야 되는 게 얘가 이 구간에서 다시 사요. 다시 사죠. 아까 70억인데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억까지 만들어요. 지금 몇 시에요? 11시 46분. 요거 이때 마이너스 70억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8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판 거 다 자기가 팔았다고 표현을 하긴 조금 다른 거래원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프로그램 70억 매도 나온 거를 다 매수해가지고 80억 해서 플러스 10억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구간의 움직임. 매도가 나오다가 멈추고 매수로 이어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얘네 충분히 주가 끌어올렸는데 매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매도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중에 좀 단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70억에서부터 얘가 더 팔 생각 없네, 계속 매수만 하네, 그럼 조금 더 끌어올리겠구나, 뭐 차트랑 조금 더해서 저점 이탈하면 손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당일 매매 대응점을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니네 언제까지 사나 보자, 니네 쭉쭉 사다가 좀 큰 물량 매도하거나 뭐 양봉까지 돌리고 뭐 주가 일정 구간 올리면 난 그때 팔래,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당일 매매에서 응용이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요거는 프로그램 복귀를 좀 한번 자신이 좀 직접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 슈팅에 대해서 자 이제 물어보신 내용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오늘 안철수 슈팅이 나왔는데 왜 김기현 주가 아니라 안철수 주가 슈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딨냐. 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도 정치 테마에서 이렇게 3명 봐야 된다. 근데 일단 나경원이랑 이제 김기현 쪽이긴 했어요. 저도 시장이 어디였냐. 여기 있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이 있고 나경원이랑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3명 플러스 한동훈은 번외죠. 당대표랑은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3명인데 자 간단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로 하면은 오늘 이슈가 있었죠. 장중에 일단 장중에 안철수 관련주가 상한가 갈만한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나경원 그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불출마 요렇게 좀 발표를 했죠. 즉 이렇게 3명 플러스 지금 유승민도 있기는 한데 유승민은 뭐 최근에는 뭐 지지율이라던가 뉴스가 없었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1, 2, 3이 있었고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이렇게 둘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나경원 관련주랑 김기현 관련주만 부각이 됐죠. 안철수 관련주는 부각이 안 됐어요. 종목들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니전자 그냥 움직임이 거래대금 터진 게 하나도 없죠. 옆으로 횡보하고 안랩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래대금 크게 막 1000억 넘고 하나도 없죠. 대신에 여기 나경원 관련주 뭐 애니능률은 교육도 있지만 시푸드, 수산물, 신라 SG 뭐 한국 패키지는 조금 제외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나무기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남성 이런 것들
다 움직였었죠. 그래서 요렇게 주축으로 갖다 좀 부각이 됐었고, 안철수가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잠잠했어요. 자, 근데 오늘 요 3명 중에 나경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반사이기 김기현이랑 안철수로 이렇게 해서, 자,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있으면은 나경원 있고 김기현, 안철수 표가 있는데, 여기서 불출마를 하면서 반사이기로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A랑 B.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은 안철수가 왜 움직였냐?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뉴스가 또 나름 커요. 당대표 오늘 이제 지지율 뉴스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지율 자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조사 리서치 기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김기현 높고 안철수, 나경원 25, 22, 16. 그래서 물어보신 게 이거였거든요. 김기현이 지지율 더 높았는데 오늘 안철수 주가 치고 나간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뉴스가 있지만 뉴스를 항상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 뉴스에 뭐가 있냐면은, 양자 대결은 우위에 있다.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안철수에 있다. 양자 대결에는 안철수가 선두다. 당권주자 지지도 조사는 김기현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게 표가 갈렸을 때는 김기현이 높은 거고, 김기현이랑 안철수가 양자 대결을 하면은 안철수가 더 세다. 이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뉴스 플러스 이 뉴스만 봤을 때, 뭐야, 그러면 결국 나경원이 불출마함으로써 양자 대결로 바뀌는 건데, 유승민이랑 뭐 다른 사람들 제끼고 양자 대결로 바뀌는데,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유리하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지지율만 봤을 때는 김기현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뉴스 안에도 양자 대결은 안철수가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보신 뉴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뉴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그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서, 자, 솔직하게 뭐 이제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고 둘에 대해서 뭐를 아냐? 안철수, 김기현. 사실상 정치에 정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두 명에 대해서 누구를 더 잘 아세요? 누구에 대해서 뭐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철수는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대선 출마 플러스 뭐 있죠? 안철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오늘 종목 움직인 거, 안랩, V3 백신 알잖아요. 근데 김기현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정치 관심 있거나 원래 막 이것저것 보시던 분들은 그래 이 사람도 뭐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 대다수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들 그냥 전체적으로 갖다가 물어봤을 때, 뭐 사실 뭐 그거는 진짜 좀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는 거 당연히 안철수 쪽입니다. 뭐가 됐든 대선 출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안철수 하면 그리고 안랩, V3 백신 상징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플러스 주식 관점에서는, 자, 얘네들은 아까 설명 뭐라고 했죠? 움직였잖아요. 해먹었어요. 해먹을 만큼 해먹을 거는 해먹었었단 말이에요. 이미 종목들이. 물론 얘네들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반사 이익으로 움직였어요. 그래도 얘네 해먹었죠. 근데 오늘 뉴스보다 양자 대결 가면 안철수가 더 유리하다. 즉 안철수의 재료도 힘이 쏠리는 뉴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서 차이. 안철수 관련주는 최근에는 잠잠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이슈 때도 나경원이랑 김기현이 계속 부각이 됐고, 얘는 그래서 저도 얘는 왜 횡보하지? 횡보?
횡보하는데 재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재료도 안철수가 더 좋아요. 유리해요. 나경원 불출마로 양자 대결이 되는데,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데 안철수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재료까지 얘는 안 해먹어요. 뒤에서 세력이 이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움직일 거 조금씩 해먹었어요. 세력이. 근데 얘네들은 이것도 좀 뭐 이슈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좀 만들어 봐라 자식아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슈 만들어지니까 냅다. 왜? 세력이 얘는 최근에 뭔가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던 거죠. 해먹을 만한. 근데 오늘 이슈 제공해 주니까 계속 눈치 보던 세력.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이 종목에. 안내 만철수, 써니전자. 좀 아쉬운데 계속 여기서는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옆으로 기잖아요. 저점 유지할 거 하면서. 세력인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슈 뭐 하나 좀 나와라. 시장에서 우리도 좀 해먹자. 너네만 해먹냐? 나경원 관련주랑 김기현 관련주 니네만 해먹냐? 니네 해먹었잖아. 해먹었으니까 오늘 이슈 나오니까 너넨 좀 쉬어. 우리가 해먹자. 기다리고 있던 거죠, 얘네는. 즉 기다리고 있다가 이슈 주니까 시원하게 튀어주는 모습. 이게 이제 좀 재료 퀄리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도 이런 거랑 좀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영상 항상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